안녕하세요. 영등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강사 홍옥화입니다. 센터에 근무하고 있으면 가족분들께서 정신질환에 대해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정신건강 전문의 송무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센터를 위해서 가족분들께 영상으로만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산에 있는 명지병원 정신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송우림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가족분들이 미리 보내주신 5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 시작해볼까요?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가족분이 보내주신 질문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8년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지속해 왔는데요. 현재는 환청, 망상은 전혀 없는데 그저 부적절한 얘기만 지속하는 정도입니다. 약으로 인해 살이 많이 쪘고 약을 계속 줄여서 소량만 먹고 있는데요. 약을 완전히 끊고 싶은데 주치 선생님께서는 약을 끊는 거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선생님, 약 끊는 거가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요? 통상 이제 조현병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고요. 좀 타고난 측면이 굉장히 강한 뇌질환으로 현재는 다 이제 교통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이기 때문에 이 뇌의 어떤 불균형을 교정하는 약이 만족스럽진 않을지라도 약을 드시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이 약을 드시면 이제 원치 않은 부작용이 따라 나오고 그리고 이 약을 드시면은 좋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좋아진 이후에는 약을 좀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 약을 끊으시면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었다가 새로 이제 재발하여서 약을 다시 드실 때는 이전에 끊기 전에 드셨던 약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셔야지 효과가 나타나고 치료 기간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약을 소량만이라도 꾸준히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완전히 끊는 거는 나중에 괴로울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보험같이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소량이라도 주治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약 복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조현병을 가진 한우의 가족입니다. 저희 아이가 약을 먹으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저러다가 바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무척 앞섭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흔히들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그런가요? 첫 번째는 조현병 자체가 그냥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을 드시게 되면은 약이 진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생각이 느려지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좀 뻣뻣해진다든지 표정이 없다든지 혹은 이제 삼킴 장애가 나타나서 침이 밖으로 이렇게 좀 흐른다든지 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표정도 없고 침을 흘리고 이러니까 요즘엔 이런 부작용 나타나는 게 거의 없긴 한데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약 먹고 바보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죠. 근데 역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연구에서 조현병 약이 오히려 더 그 지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기억력뿐 아니고 그 의지력, 동기, 집중력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조현병 약을 드시면은 오히려 졸려서 멍하고 이런 느낌은 드실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머리의 기능 자체는 개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걱정하셔서 약을 끊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믿을 만한 병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처음 정신과 병원에 가는 거라면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좋은가요? 아니면 집과 가까운 작은 2학급 병원이 좋을까요, 선생님? 한국에서 지역마다 너무 특색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처음 진단을 받으실 때는 좀 큰 병원 가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이라는 거는 검사도 해야 되고 약간 인력과 설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혹은 이제 두 분이서 근무하실 의원에서는 아무래도 여력적으로 이런 진단적인 절차를 밟는 데 좀 힘이 될 수 있죠. 근데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득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이 병이 정말로 조현병이라든지 혹은 이제 양극성장이라든지 등등의 진단적인 절차를 아직 한 번도 밟지 않으셨는데 그런 진단적 절차를 밟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큰 병원을 가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약을 잘 고르고 약뿐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매칭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저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료자가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쏟을 수 있는지 이런 여건적인 측면이 많이 중요한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제 큰 병원은 이 예약을 병원에서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예약을 잡는 게 아니고 병원의 예약센터에서 예약을 잡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제 10분에 3분이 예약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나가셔야 되는 그런 그 상담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냥 컨디션이 좋으셔서 약만 이렇게 그냥 잘 조절하셔서 이제 다니실 수 있는 분은 큰 병원이 나쁘진 않은데 의사랑 상담을 충분히 하고 가족분들도 이제 궁금한 거를 충분히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주治선생님이 직접 예약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의원급 병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동사무소 혹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 물어보셔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단과 검사를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큰 대학병원 이용하시고 정말 상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센터 이용하시고 의원급도 이용하시면서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가족 중에 정신과 약을 먹는 가족이 있습니다. 약이 너무 센 건지 약을 먹으면 계속 졸려하고 하루에 15시간씩 자는데요. 주치 선생님께서는 얘기해도 지금의 약물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병원을 바꾸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주치 선생님 말씀처럼 15시간씩 잠자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좀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급성기의 상태라고 하시면은 약을 드시고 주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수면을 통해서 이제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급성기에 마음이 괴로우신 분은 잠을 푹 주무시는 게 이득이 좀 많습니다. 15시간 주무시는 건 좀 많긴 한데 주치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안정기에 접어드시고 나서도 계속 약 드시고 주무시는 거는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약을 좀 일부 교환을 하게 됩니다. 안정기에 접어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오래 주무신다라고 한다면은 주치 선생님한테 이제 불만족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주치 선생님이 몰라서 약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남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실이 전혀 없어서 본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내인 제가 매번 한약이나 대추차 같은 건강 음료에 정신과 약물을 타서 먹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편 모르게 약을 먹이면서 치료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말을 해서 병식을 일깨워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이 대신 병원 가서 약을 타셔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음료수라든지 음식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약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흔히들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컨디션이 조절이 되신다면은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무원으로 출근까지 하신다고 치면은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이 능력을 좋게 유지를 하는 것의 장점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과를 다니시면 이제 정신과를 가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스티그마라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약 드시는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라벨을 딱 떼고 보면은 약은 결국 이득이 있어서 복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약을 안 먹으면은 이제 마음이 괴롭고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출근도 못하고 일도 못하실 텐데 약을 먹음으로써 나의 능력이 보존이 되면은 그런 장점을 감안하셨을 때 충분히 약을 드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다만 이런 설명은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가족분들의 말은 대부분 이제 좀 가볍게 넘겨 들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가족께서 주치 선생님한테 충분히 이런 상황을 좀 전달하셔서 주치 선생님이 약간 좋게 말하면은 이제 권이고 그런 이제 형식을 통해서 그 약의 득실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약을 복용하시도록 권유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오질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차선책을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바빠서 약 드시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스타일로는요, 이런 그 사회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신 분을 위해서 이제 한 달짜리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주사제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만 가시면은 주사제를 그냥 맞으시고 다른 약 안 먹고 그냥 생활하실 수가 있는 약들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젊으신 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개발이 된 약인데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실 수만 있다고 치면은 이런 약을 주사제로 한번 맞아보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병원으로 일단 모시고 가시면은 주치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다들 있거든요. 설명해서 약 복용의 이득 그리고 이제 약 복용이 너무 번거로우실 경우에 주사제의 이득 이런 거 설명해서 잘 좋은 처방을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역시 이제 3분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는 좀 어렵겠죠. 이상으로 저희가 정신센터 가족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가족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그래도 다른 궁금증이 있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각 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돌봄으로 많이 지쳐있을 가족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희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